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를 봤는데 우리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평행이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평행이동에 관련된 것은 선생님 강좌 중에서 수능을 위한 수학 상하를 통해서 평행이동은 따로 좀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기 평행이동이 지수로그 함수에 나온다기보다는 사실은 미분, 적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따로 수학2에서 미분 과정을 설명할 때 또는 적분 과정 설명할 때 평행이동 선생님 따로 특강을 해줄 테니까 수학 상하 또는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한 수능을 위한 수학 상하라든지 아니면 수학2 미적분 파트에 있는 평행이동 강의를 꼭 챙겨서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아마 이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선생님 볼 때는 현재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한테는 딱 지금 배웠던 교과 과정만 아시면 사실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매핑 뭐냐? 우리 47페이지죠. 그 47페이지 적어왔는데 유형의 맵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설정을 보면요, 하나는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어요. 뭐뭐뭐뭐입니다 라는 배경, 뭐뭐뭐입니다 라는 배경, 그 다음에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조건문 그리고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림이 없다? 근데 또 어떤 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배경을 먼저 깔아줘요. 배경.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 두 개의 차이점이 뭐지?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림이 있습니다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그래프 그리기가 쉽다는 얘기야. 쉬움. 오케이? 또는 상황 정리가 어때? 라고 하면 쉬워 이 뜻인 거예요. 그래프 그리냐든지 상황 정리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할 때 이 과정이 쉽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이 글쎄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상황 정리가 어떻지 하면 내가 말을 했는데 문제로서 글을 써서 말을 했는데 애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헷갈려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렵다 라고 하는 경우에 착시 현상을 막아주려고 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이 있다라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그림이 없다라는 건 상황 자체가 쉬워서 누구나 읽어도 똑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제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수학원, 수학2, 미적, 확통 다 똑같은데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뜰 거야. 이게 있습니까? Yes.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목표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거 그림 그려라 이게 되는 거야. 먼저 그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 그림에 그렸던 것 위에다가 현재 표시해 주세요. 그래프 위에 표기해라. 위에 표기하기 이런 거죠. 이게 배경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요 배경은 철저하게
이런 역항의 설정을 맡아주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의 이야기가 납득이 돼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두 번째가 뭐가 뜬다? 조건문. 자, 조건문은 결국 뭘 설명합니까? 하면 바로 특정 상황을 묘사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배경의 설정에서 네가 어떤 그림의 상황을 딱딱딱딱 표시했죠? 그러면 아, 이런 얘기구나. 그중 A하고 B, C하고 D가 있어. 연결해 줘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연결하게 되면 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특정 상황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정 상황을 통해서 선 상황 정리 후, 그 다음에 후 식 정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식 정리는 누가 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조건문이 하는 거고요. 결국 배경의 역할은 조건문의 상황을 묘사할 때 기본 텃밭의 역할, 즉 토대를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문의 역할이구나. 그러면 이 조건문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배경을 통해서 조건문의 상황을 납득해야 되는구나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배경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조건문의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구하는 값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 구하는 값은 바로 조건문의 식정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문의 목적성 또는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문에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서 정리하라 이 되는 거죠. 현재 이 레파토리를 정확하게 납득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 정리를 할 때 뭐에 관해서 풀어야 돼?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의 기본적인 골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파트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투를 하는 수투 전반적인 내용이 다 함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과정은 싹 다 뭐 해야 한다? 그림 그려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구나 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수능에 필요한 매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한 좌표 평면 위에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함수 또는 도형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할 때 한 개 라는 설정이 나오고요. 좌표 평면 위에 함수와 도형의 개수가 한 개다 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좌표 평면 위에, 여기서 말하는 좌표 평면은 철저하게 하나의 좌표 평면 위를 얘기하는 거야.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함수 5와 도형이 몇 개야 할 때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출제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 이 과정은 교과서 내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교과서 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과서 내 과정.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것은 교과서 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학책을 봐도 이런 거 없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응용편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이때는 다루고자 하는 목적성이 달라요. 이게 매핑인데 현재 이것은 뭐냐? 목표가 주인공이 누구지? 하면 주인공은 이때는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한 개가 나오면 이 한 개는 도형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지금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 함수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되면 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를 해줘.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내 목적이야. 너 그림 그렸어? 진짜? 그렸다고? 물어볼게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첫 번째 뭐야? 너 그린 건지 확인해 볼게. 그래프 개형 어떻게 돼? 증가야? 감소야? 혹은 두 번째,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런 거 질문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너 그림 그렸는지 내가 확실하게 물어볼 거야? 이 되는 거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세 번째 뭐야? 진짜 그랬다고? 그러면 물어볼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어떻게 돼? 라고 해서 그림 그렸는지 물어보겠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라고 하면 이제 응용평.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칭이동인 거예요. 그리고 평행이동인 거예요. 대칭이동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래프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고요. 이 평행이동이 중요한데 이 평행이동은 뭐야 하면 나는 그래프를 안 그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평행이동은 나중에 지금 배우는 지수로 함수도 그렇지만 나중에 미적분학, 특히 수학투나 미적분학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평행이동은 절대적으로 그림을 안 그리고 식정리만 하는 겁니다. 얘 유별난해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와? 평행이동 나오면 그림 그리지 말고 식정리로 풀어달라는 뜻인 거고 그렇지 않은 대칭이동은 반드시 그림을 그려달라는 뜻인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뭐 영화를 봤든 안 봤든 간에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알 텐데 얘는 기본적인 한 평면 위에 있는 함수가 몇 개? 그러면 나 한 개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라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언맨 1편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언맨 1편이면은 거의 영화 2시간을 전부 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죠. 로다주가 나와가지고 2시간 반을 꽉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슈퍼히어로스의 삶은 어떻고 인간적 고뇌는 어떨 거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내면과 뭐 슈퍼히어로스의 내면이 충돌하고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면면을 꼼꼼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는 함수 5와 도형이 2개 이상이라는 것은 함수 하나 딱 그리고 끝난다가 아니고 함수 위에 원, 삼각형 아니면 또 다른 함수를 덧붙일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와 같다 하면은 이때는 영화가 어벤져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은 나오고 토르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뭐 스파이더맨 막 뒤죽박죽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인간적 고뇌가 어떤 애 이따위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냐면 히어로와 히어로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겠죠. 악당은 하나인데 쟤랑 싸우려니까 서로 간에 자존심 있는 애들끼리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너는 필요 없다, 너는 꺼져라, 이 근육 뚱뚱이, 이 프로틴 괴물아, 막 이러면서 싸울 거란 말이야.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나중에는 어떤 계기가 돼서 합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함수 5와 도형이 2개 이상이 나오겠다라고 하면 이때 주인공은 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역할은 뭐야? 하면은 함수의 역할은 단순하게 기본적인 좌표값을 표현해 주는 역할인 거예요. 이때는 좌표값 표현이 목표다. 이게 나의 역할이다. 아까는 나 혼자 전체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림도 물어보고 정의역이 뭐냐, 치역도 뭐냐 다 물어볼 수 있다면 지금부터는 아니다. 나는 뭐다? 교점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림의 개형에서 이 값의 표현을 어떻게 해주지? 라는 것만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살짝 그려주면요. 요게 예를 들어서 y는 fx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럼 나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중요 포인트는 이게 교점인데 중요. 자, 질문해 볼게요. 이 값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야. 그러면 어떤 걸로 표기할래요? 아, fx 표현할래요? 그럼 gx는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점은요. 1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는 교점 표현인데, 교점의 표현. 1번, 바로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현한다예요. 모두 표현하기,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fx로도 표현해 주시고요, gx로도 표현해 주세요. 아니, 두 종류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상황에 맞춰서 위에 거 쓸까 아래 거 쓸까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두 번째는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수함수를 그렸더니 또 하나 그린 거야, 이렇게.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야. 근데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야. 근데 여기 길이가 6이래. 이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6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각각의 정의역으로 따로따로 표현하세요. 각각의 정의역으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정리하기, 이게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알파는 알파대로 하시고요. 나중에 베타는 베타대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각각의 정의역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현재 알파, F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베타, F 베타.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야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한 문자에 관한 정리로 하지는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 문자에 관한 정리로 하지 말고 각각의 정의역으로 따로따로 정리해 달라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바로 선생님이 문제 풀어줄 때 이 점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핵심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별표해 드리니까 꼭 책에다가 덧붙여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교점의 활용인데, 조건문이나 구하는 값에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 질문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교점이 몇 개라면? 한 개라면. 교점 선생님 교점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좌표 성분의 값을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뭐냐면, 그래서 x좌표가 뭔데? y좌표가 뭐야?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면? 2개라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면? 2개라면, 이때는 A하고 B가 나오잖아요. 좌표 성분 자체가 A하고 B 나오면 그 두 개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바로 길이값 구해라. 두 점을 연결하는 길이 구해라. 또 하나는 두 점을 연결하는 현재 기울기값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표가 2개면 길이나 기울기를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점이 3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교점 3개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으면 맞겠죠. 3개 아니면 4개인데 이때는 철저하게 넓이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물어보겠어.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특히나 현재 좌표가 보면은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분명히 주인공은 뭐 한다? 교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이름표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A, B, C, G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와 이거의 점의 이름은 A, 요것의 교점은 B, 이곳점은 C 또는 PQR. 이거는 수투, 수원, 미적 다 똑같습니다.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Yes. 교점의 이름이 있습니까? 교점의 이름 Yes. 이렇게 되는 거죠. 교점의 이름표가 뜨면 무조건 좌표값 싹 다 구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설정을 따라가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가볍게 설명해 놨지만 지금 보는 이 매핑을 반드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어떤 구성을 할 건지를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지수로가 함수의 개형은 두 가지. 만약에 좌표평면위에 함수나 도형이 한 개면 단순하게 함수의 목표를 두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만약에 함수나 도형이 이렇게 두 개 선 뜬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선 교점에 이름이 뜰 거야. 교점에 이름이 뜨면 그때는 무조건 좌표값을 하나하나 꼼꼼히 구하는데 두 개 이상이 충돌하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별로 두 개씩을 표현해 주시고 정의역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면 실제 지수로가 함수의 킬러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풀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의 맵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 48페이지 이제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문제를 보시면 2018년도 9월달 평가원인데 y는 2x승 플러스 5의 점근선과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3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죠. 누구하고 누가? 점근선과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y는 2의 x승 플러스 5를 그리겠다 라고 한다면 원래 그래프는 2의 x승이죠. 이렇게. 근데 그걸 더한 만큼 올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5가 될 거고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점근선이 뭐야? 바로 y는 5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한테 y는 2의 x승 플러스 5를 던져준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납득해 와라 이 뜻이고요. 그러면 점근선을 구했으면 두 번째는 바로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3과의 교점을 구해라. 그래? 그러면 교점을 한번 싹 구해보면 나 로그 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 y는 5를 넣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 몇 개? 그럼 하나다. 그러면 일단 교점이 나오면 구해라. y가 5다. 그러면 y가 5야? 그럼 넘기면 얼만데? 하면 5라는 것은 로그 3의 x 더하기 3. 2라는 것은 로그 3의 x. 그럼 x는 얼마 나온다? 바로 9가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값이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점수는 3점이고 만약에 좌표값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이 문제는 4점짜리로 레벨업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뭐니?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렵지 않게 3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수로그 함수 주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결국 그림을 그려서 그 원하는 성분의 내용 또는 점근선, 정의역, 치역 이런 걸 먼저 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현재 보면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 최대값이 뭐냐 물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얘기가 나왔죠. 현재 평면 안에 있는 함수의 개수 몇 개? 그러면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한 개. 그러면 첫 번째 fx의 그림을 그리는데 마이너스 2에 4-3x승 더하기 k란 말이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순간 fx는 마이너스 2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3x니까 나는 x 앞의 개수가 1이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원하는 게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y는 8분의 1의 x승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난 한 방에 안 그려진다 그러면 편안하게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둘 y라는 것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8분의 1의 x승은 어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바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셋 y라는 것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8분의 1의 x승 더하기 k다 이게 되는 거죠. 원래 여기가 얼마겠어요? 0 넣어주면은 0, 마이너스 16이네가 될 텐데 이걸 k만큼 옮기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냐면 k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치? 그런데 나는 2,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2, 4분면이 어딘데? 그러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나지 마 했는데 벌써 지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것은 너 이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원래는 이게 y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8분의 1의 x승 더하기 이 상태인데 여기다 k만큼을 더 추가한다면 하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난 그래프 이렇게 갈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 지나간다는 것은 뭘 설명해? 경계선까지는 봐주겠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봐주지만 그 이상은 올라오지 말아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다면 이게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얘를 딱 본 순간에 어디가 느껴지냐면 바로 이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얼만데 하면 x가 0 넣어준다면 여기 1 마이너스 16 더하기 k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점까지는 가능할 거다. 즉 k 빼기 16이라는 것이 0이라는 값보다 같든지 작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k라는 값은 얼마보다? 16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한 평면 안에 함수가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과정이 되기만 하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 평행이동이라고 설명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나는 y는 2의 x승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현재 x축 n만큼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x축으로 n만큼 옮겨달라는 얘기는 결국 y는 2의 x-m 플러스 2가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두 번째 해당하는 y는 로그 2의 8x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설명해 보니까 y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다. 즉 y라는 것은 로그 2의 x 더하기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어렵게 출발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x축 이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y는 로그 2의 x-2 플러스 3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y는 x대칭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림을 그려야겠지만 현재 이 과정은 역함수 관계다라고 설명해 준 것 뿐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닌가?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비교해달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미정계수가 있고 얘는 미정계수가 없어. 그럼 미정계수가 있고 없으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얘를 정리하기 더 쉽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갖고 역함수를 만들 거야. 그럼 역함수는 뭔데 하면 x는 로그 2의 y-2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이건 x 빼기 3이란 로그 2의 y-2가 될 거고 정리하시면 2의 x 빼기 3승이라는 것은 y-2이고 결국 y라는 것은 2의 x 빼기 3 더하기 2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과 맞춰본다면 결국 m은 3이다.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3번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4번 문제. 자, 이제 레벨이 팍팍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현재 fx가 a의 x-m승인데 이거 그래프하고요.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수함수인데 한번 살짝 기본 포레하고 한번 그려볼까 해봤더니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a의 x-m승
근데 그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났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실제 내손하고 거울에 비친 내손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실제 내손과 거울에 비친 내손이 만났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손이 거울에 비친 내손과 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내손이 뭘 건드리냐면 거울을 건드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날 때는 항상 그 자리에 y는 x가 함께 할 거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리해보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는 바로 y는 x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이 바로 y는 f 인버스 x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고자 하는 거.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이 1과 3이라는 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야.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x값 줄게가 아니고요. y는 x니까 내가 x값 준다는 얘기는 y값도 동시에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1,1과 3,3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결국 f1은 얼마다? 바로 1이다. a의 1-m승은 1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건 뭐야? a의 0승이죠? 바로 m은 현재 1이 나온다. a의 0승이 1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n값 구해달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f3은 3이라는 걸 통해서 넣어주면 a의 3-m승은 3이다. 근데 n값 알았으니까 이거 a의 제곱은 3 나왔을 거고 결국 a는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다. 우리 알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3은 함수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m이라는 건 루트 3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루트 3을 찾아달라 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요. 현재 이 과정의 내용을 단순하게 식정리로만 본다면 사실은 그걸 볼 수는 없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현재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함수가 요 하나인데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fx가 2의 절대값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그냥 편하게 설명하면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쪼갤 수 있다. 양수는 어떻게 되는데 하면 이 y는 기본적인 2의 x승 그래프고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 달고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심화 정리 똑같은 거죠. 2의 마이너스 x란 건 뭐야 하면 2분의 1의 x승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음수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함수의 그래프 그려달라는 얘기고요.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현재는 여기가 y는 2분의 1의 x승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수에 해당하는 범위는 싹 다 지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림은 이런 상태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쪽에서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2의 x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뜨면 무조건 눈으로 보고 그린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봤을 때 최소값은 누구죠? 라고 한다면 바로 x가 0일 때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현재 f0인 정답 2의 0승 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 최대값은 뭐죠? 라고 한다면 이것은 x가 3일 때, 즉 f3이라는 것은 2의 3승인 8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최대값, 최소값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고 이 문제 또한 하나의 평면 안에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다? 1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또 하나 6번 가보면 2분의 1에 y는 fx는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k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옮기겠다는 얘기죠. 일단 뭔지 모르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뭐냐 한다면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2배 해준대. 해도 뭐 그래프 개형은 그렇게 안 바뀌죠. 근데 나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과장되게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바로 fx가 적어도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k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개형을 만든 후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만든 후 바로 연결해서 이 문제를 소화해달라 이게 되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건 얼마부터 얼마까지 했더니 0부터 10위까지래. 0부터 해서 10위까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야? 라고 한다면 지금 보다시피 제일 큰 값은 바로 x가 0에서 넣어주시면은 f0은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k다 이게 될 거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4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로그 2분의 1의 k라는 값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그러면 k라는 것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즉 우리 원하는 정답은 4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최대값. 그러면 최소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어렵지 않게 11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x가 12라는 값을 넣었을 때 f12가 뭐야? 그러면은 여기는 2 로그의 2분의 1. 그 다음에 12를 넣어주면 12 더하기 k죠. 12 더하기 k인데 k가 4니까 여기는 16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2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과 2의 4승 합치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k 플러스 m. k 플러스 m이라는 것은 k라는 것은 4, m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다. 자, 일단 7번까지 먼저 한 꼭지를 찍어 본다면 7번 어때? 라고 설명했어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했던 게 어머? 각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AB가 2로그 2x, AC는 3분의 길인데 여기 삼각형 떴죠.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죠? 좌표, 축, 도형, 함수 뜨면 그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형은 도형인데 일단 A가 90도래. 만들어줬어요. 그럼 여기다 B, 여기다 C라고 잡읍시다. AB의 길이는 2로그 2의 X예요. AC의 길이는 로그 4의 X분의 16이에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게 된 거죠. 로그 4의 X분의 16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최적화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지워줍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고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4는 뭐죠? 하면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앞에 2분의 1 떨어질 거고 여기는 16이네요. X분의 16. 즉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는 2의 다승이니까 요거를 그래요.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X분의 16이다. 그러면 2분의 1 뽑아준다면 로그 2의 X고요. 요거만 남겠죠. 로그 2의 16은 얼마냐면 4.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X는 A에서 최대값 M을 가질 거야 설명도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선생님이 방법을 하나 만들어준다면 이게 1번, 2번이에요. 이때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ST는 뭔데 하면 2분의 1 T 곱하기 4-T야 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것은 위로 볼록이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0이고 여기는 4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볼 때 어디가 제일 크죠?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제일 크다. 그러면 T가 2에서 최대를 갖는구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로그 2의 x가 얼마에서 2에서 최대를 갖고 그 얘기는 x는 2의 제곱인 4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대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t 대신에 2를 넣어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면서 정답은 2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m의 합은 얼마야? 하면 정답은 4 플러스 2. 왜냐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a라는 값이니까. 정답은 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봤던 2021년도 9월달 평가원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지만 결국 좌표, 축, 도형, 함수 뜨면 무조건 그리세요. 특히 도형이 나오면 그림이죠. 기하학이 뜨면 뭐가 나올까? 잘 기억하세요. 도형 뜨면 나올 수 있는 소재는 세 가지예요. 길이, 넓이, 각도예요. 길이, 넓이, 각도. 그래서 길이, 넓이, 각도 언급 뜨면 100% 이거 그림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과정 1번부터 7번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한 평면 안에 등장하는 함수가 몇 개? 하나짜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칠판에서는 기본적으로 8번부터 12번까지 이제 한 평면 안에 함수나 도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